여기 오는 게 맞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무실뿐 아니라 관저 내부까지도 외부에 다 공개됐던 만큼 보안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염려되는 것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이게 공개돼가지고 어떤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대선 기간부터 청와대로 복귀 방침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관리팀을 꾸리고 보안시설 복구 등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전철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대형 중장비인 71톤짜리 천공기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아파트 벽면이 뚫릴 정도로 큰 충격에 주민 150명이 대피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15층 아파트를 덮친 채 기대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공중에서 불꽃을 튀기며 천공기를 잘라냅니다. 어젯밤 71톤짜리 천공기가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아파트 벽면 일부와 베란다 등이 파손됐습니다. 집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그러니까 건물 무너진 줄 알고 처음에는 지진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72인데 너무 무섭더라고. 철도공단 등 관계당국은 밤샘 수습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부터는 기중기 3대를 동원해 천공기를 고정하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0여 가구,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충격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관검사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아파트에 큰 충격이 가해진 터라 정밀 안전진단이 끝나기 전엔 귀가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보이다시피 통제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 옆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옮기지 말고 먼저 전화를 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 위에는 안전검사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반바지 차림에 진짜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당장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옷을 좀 갖고 오려고. 천공기는 아파트 바로 옆인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은 아니었고 엿새 전 마지막 작업 이후 대기 중이었습니다. 베란다를 열면 바로 앞에서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혹시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고용노동부와 철도공단 등 관계당국은 천공기 해체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활기를 띠는 곳이 주식시장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주요 유통업체들인데요.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란 전망에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입니다. 문을 열기 전인데도 손님들이 일찍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 일제히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로 몰려갑니다. 수박 한 통을 9,990원에 내놨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일 뭐 사지도 못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사보려고. 한우를 반값에 파는 정육 코너에도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또 50%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위주로 장 보려고. 이왕 살 거 조금 미뤘다가 오늘 마트들 행사한다고 해서 계획하고 왔어요. 3년째 여는 할인 행사인데 올해는 기간을 18일로 크게 늘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나흘간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육류와 과일 모두 할인폭을 40% 안팎까지 크게 내렸습니다. 세일하거나 할인 품목 있는 거 아니면 좀 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날들만 골라서 오고 있기는 해요. 과일이나 고기는 물론 이렇게 회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6월은 쇼핑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인 할인에 나선 건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예상되고 6월 연휴 기간을 겨냥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추경과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 공백 상황에서 줄줄이 올랐던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 상승은 부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면서 식품 유통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달라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요구서를 전달받고 엄중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소를 띤 고 김충현 씨의 영정사진 앞에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형이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습니다.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살인기업 한정 KPS 유족 합회 사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청의 진심 어린 사죄뿐입니다. 대통령에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만나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대선 날짜까지 달력에 표시해둔 김 씨는 끝내 새로운 대통령을 보지 못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지막으로 읽던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남았습니다. 6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선용공 시절 다쳤다던 왼팔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산재 사망을 말하려던 저의 마음을 이해 가능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를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요구서를 직접 전달받고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히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특별 근로감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장에 조치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공작기계에 왼팔이 끼이면서 숨졌습니다. 원청업체인 한전 KPS는 김 씨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일지에서는 원청 감독자의 서명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